대박 패턴, 이제 법정지상권 해야 되는 대박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최고의 법정지상권 물건 1. 보시면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건데 대지만 나왔어요. 토지 288평, 감정가 39억인데 한 번 떨어져서 12억 8천까지 떨어졌고 그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앉아 있는 거야. 이거 부실라고 이게 지금 낙찰 받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지료를 받을 수 있고 성립 안 되면 철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철거하려고 받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돼 안 되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고 지금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등기부 등본 중간에 보시면 1, 2, 3, 4, 5번에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건물 지을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 근데 이걸 철거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보면 어떤 거냐면 시세가 45억이에요. 감정은 43억 나왔어. 이게 12억, 13억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5억에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못 받았어요. 100만 원 차이로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 인생 중에 가장 아까운 물건 중에 하나야. 100만 원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이제 얘도 다 팔아먹었더라고. 봐봐. 15억에 이제 낙찰을 받아.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되는데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건물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이게 왜 대박 패턴이냐면 건물을 분양을 했어. 그래서 건물주는 경매를 당한 사람이 아니야. 경매를 당한 사람 같으면 건물주도 능력이 없는 거잖아. 토지 경매 당했으니까. 근데 건물은 다 분양을 해서 분양권자들이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분양을 받을 때 토지 플러스 건물로 분양을 받았는데 이 건축주가 이 토지에 있는 근저당을 지금 이걸 말소를 해주고 그 대지권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넘겨준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분양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토지를 그 분양을 안 받은 꼴이 된 거야. 건물만 산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토지의 근저당 설정한 은행에서 토지를 경매를 넣어버리니까 건물이 지금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낙찰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시세가 45억이고 우리가 15억에 먹었으니까 30억에 파는 거야. 야, 우리도 15억 벌고 니네도 지금 15억 싸게 사는 거야. 너는 어차피 대지권 없이 산 거야. 그래서 너랑 나랑 수익을 나눠 갖자. 대신에 지금 사. 15억 지금 내려서 파는 거야. 그래갖고 왜 15억을 내려서 파냐면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수익이 있어요? 10원도 없어. 그러니까 자금 들어간 거 지금 15억 들어갔잖아. 지금 15억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야.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로 회수는 60% 정도 회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야 되는 걸 이제 알게 돼. 그러면 60%면 3, 6, 18, 18억이야. 그러면 나 원금 회수 되죠? 원금 회수해놓고 나머지 한 40%, 50% 못 팔았어. 그러면 이제 니네들은 지려 주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라.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 야, 그렇게 철거해. 아, 됐어. 성립된다고 그래. 지료를 받는데 지료를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45억에 얼마를 때려 아까? 8% 때린다 그랬어요. 이러면 3억 5천이야. 연으로 내가 지금 15억에 받았는데 3억 5천이 나와. 수익률 20%가 그냥 나와버려. 그러니까 부셔? 안 부셔. 지료는요 일요일도 없어요. 임대료는 이거 공실이면 임대료 안 나오잖아. 지료는 그것도 없어. 공휴일도 없어. 이거 무조건 나와. 그래갖고 지료를 청구를 해. 근데 20%가 넘어. 그러니 그냥 지료 주세요. 지료 줘? 안 줘? 알았어. 네 건물 경매 가야지. 얘 건물에다가 가압류 쳐놓고 건물 경매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만 나와? 건물만 매각 그러고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다 내가 뭘 쳐? 가처분을 하나 쳐.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 하나 때려놔. 그건 인수잖아. 후순위라도. 토지 권리, 토지주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돼도 말소가 안 돼. 후순위 가처분 중에 인수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건물 철거를 위한 가처분. 때려놔.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나머지
나머지를 다 그걸 치면 아무도 처음에는 한두 개는 누가 먹어요. 다른 놈이 꼬장 들어와. 그 꼬장 들어오는 놈이 뭔지 알아요? 건물 사갖고 토지주한테 팔러 와요. 토지주가 사겠어요 그거를? 샀니? 고맙다. 지료 주세요. 지료. 지료 얼마 때려? 이렇게 때리면 지료 주고 걔가 건물 새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새 나올 것 같아? 도로 경매당해. 2번만 하면 나머지 건물은 다 내 거야. 난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 먹는 대로. 지분으로 잘라갖고 띄어서 합치면 온전은 하나 되죠? 이 건물 다 내 거야. 그래서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출에 요 토지에 대한 거는 나와요. 네. 지분은 안 됩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의 토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파는 거 팔고, 그래서 원금 일단 회수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해? 지료로 20%가 나와.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거를 하도 떠들고 다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떨어져. 한 번 많이 떨어지면 2번 다 낙찰돼 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만약에 분양받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만약에 무슨 상가 분양을 받으면 다 얘처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건물주가 저기 막 토지를 그 근저당을 말소하고 넘겨줄 거라는 전제하에 사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로 토지하고 건물을 다 온전하게 넘겨받으려면 토지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에 이제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건축하네? 얘가 2번에 근저당 설정하고 3번에 건물 없었으니까 지상권 설정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막 있잖아. 그리고 한 10번쯤 해갖고 대지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대지권 이제 등기가 됐잖아.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된 것처럼 아는데 이건 그 착각이야. 이건 대지권이 없는 거야. 얘가 경매를 넣는 순간 대지권 날아간다고요. 근저당이야 전부 소멸 이거 끝이잖아. 대지권 날아가잖아. 그래서 온전한 대지권이 있으려면 요 소유자하고 대지권 사이에 이게 없어야 온전한 물건인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잘라서 밑에 지금 잘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번, 15번 정도에 대지권 등기 되어 있어. 근데 대지권이 지금 넘어간 거 안 넘어간 거라고. 대지권하고 이 소유자 사이에 있는 하자들이 하나도 없어야 제대로 넘어간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이 대지권이 넘어가고 나면 이 대지권에 관한 권리는 이제 분양받은 애가 자기가 저당을 하거나 뭐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대지권 위에 뭐가 있다. 여러분 분양받는 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믿고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제가 만약에 대지권 등기 안 넘겨주면 대지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건물만 사는 거야. 그래서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뭐 대지권 등기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분으로 잘라주면 끝나. 지분으로 해서 잘라주면.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저 401호가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401호가 경매가 나왔는데 거기 물건 매각 현황에 보면 창동 그래갖고 건물 사무실 나오고 밑에 1 대지권 954분의 23.85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가격에 포함 평가돼. 결국은 401호도 대지권 샀어 안 샀어? 산 거야. 그래갖고 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원 등기부등본에 87, 88, 89 그래갖고 대지권 등기 다 잘라서 팔았어.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 근데 다 계산을 해보면 내가 보기에 얘 몇 개 한 4갱이 정도 못 팔고 나머지 다 팔아먹었어요. 그럼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 전화 30억 받는 걸로 계산하지 이런 애들은요 45억 계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등기부등본 보니까 다 팔아서 잘라서 지분으로.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못 팔았다고 쳐봐. 그때 당시에 45억이지 지금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이면 몇백억 돼. 그래서 그렇게 분양이 된 토지가 경매로 나오는 게
최고야. 왜 그러냐면 분양받은 애는 경매당한 애가 아니잖아. 자력이 능력이 있는 애라고. 분양받은 애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임차인은 누가 책임져? 분양받은 애가 책임질 거 아니야. 지가 세는 거니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걔네들도 만약에 살 때 돈이 없다. 대지권하고 네 건물하고 합쳐서 대출 받아. 그럼 대지권 값 정도는 나오니까. 충분히 나오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그리고 걔네들 안 살 수가 없어. 안 사면 뭐해? 치료 받는다니까. 치료 안 내면 경매 들어가잖아. 건물도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물건만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 최고의 법정 지상권 2. 요거는 경남 창원에 있는 대지인데요. 대지 220평짜리인데 이게 재경매여가지고 저희가 검토했었어요. 검토했었는데 너무 멀어. 창원, 냅둬 그냥. 근데 이제 얘도 이게 만약에 앞에처럼 분양이 건물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달려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얘는 앞에하고 조금 차이가 나. 무슨 차이가 나냐면 지금 토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점선으로 건물이 앉아 있죠. 이 점선이라는 얘기는 아직 미등기라는 얘기야.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분양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짓고 있는 중이야. 예를 들어서 한 90% 지었다든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거하고 똑같아. 토지를 지금 내가 먹죠. 토지를 먹고 뭐를 해? 좀 기다려야지 이제. 건물 분양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이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뭘 청구해? 지료 청구해. 지료 주겠어? 안 줘. 그러면 이제 건물을 경매로 싹 넣는 거야. 이게 건물이 이게 다세대가 16개예요. 그럼 이것도 하는데 이거 나 하는 방법을 몰라?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물건지가 있는 법원 앞에 법무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건지 바로 앞에. 창원이면 창원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야 이거 지료 청구할 거니까 해줘. 대신 내가 접수할 테니까 소장이니 뭐니 다 네가 써주고 비용 얼마 주면 돼. 비용 얼마 주고 할 거 아니야. 써서 걔한테 자문 받아가면서 접수하고 뭐 하고 그 서류 내가 다 복사해놔. 왜? 15개 더 남았잖아. 지금 16개잖아. 처음 할 때만 법무사 도움 좀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자문 받아갖고 하고 보정한다 뭐 한다 하면 여기서 창원까지 어떻게 내려가.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바로 보정하게끔 그렇게 해갖고 하나만 법무사 시켜서 돈 좀 주고 하고 나머지 15개는 이제 한번 해봤잖아. 자동으로 이제 하는 거지. 16개가 다 내 거야. 결국은. 다 내 거 돼요. 많이 떨어지면 결국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가만 살 수 있어. 토지주만 살 수 있다고. 건물 누가 또 그래. 아까 꼬장 들어온다고 그랬잖아. 꼬장 들어와. 됐어. 너 알아서 하고 너 하고 너는 그냥 지료만 내놔. 지료 주면서 이거 세 놓고 해갖고 걔가 답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온다니까. 하늘에 두 쪽이라도 안 나와요. 결국은 걔도 경매당해. 그래서 1개, 2개만 경매당하면 그다음부터 경매하는 사람인지 다 아는데 저거 낙찰 받으면 경매당한다는 거 뻔히 알 텐데 들어와? 안 들어와? 그렇게 되면 30% 막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먹어갖고 내 거 지분 잘라서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갖고 팔던 임대를 놓던 뭐를 하던 여러분들이 노후에 노후 자금 운영하는 걸로는 경매에서는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이게. 법정지상권. 평생 직장 생겨. 16개 처리하려고 그러면 돼? 그냥 평생 하는 거야. 그 대신 수익은 따박따박 나와. 뭘로? 지료로. 그래서 저희 노후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다른 거고 나이 드신 분들 있지. 노후 자금. 일 생기잖아 일단. 16개 처리할 동안. 그리고 이제 이런 패턴의 물건들만 찾아서 하는 거지. 근데 약점이 있어. 소유자가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돼. 뭔 얘기냐? 소유자가 예를 들어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해. 이거 좀 경매 당했는데 저 학생이 이렇게 부탁하듯이 이거 어떻게 좀 방어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이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 거는 방어가 안 돼. 그러니까 등기가 나와 있는 게 더 죽이는 거야. 건물 등기가 있는 게 죽이는 거고 얘는 지금 건물 등기가 없죠.
없잖아, 지금. 아직 미등기잖아. 건물주가 먼저 등기를 치고 나와버려. 그래갖고 건물에다가 1번에 소유권 보존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어? 2번에다가 뭘 쳐? 가등기 내려버려. 아니면 가처분 내려버려. 아니면 임차인 심어버려.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먹을 때쯤 되면 경매 개시결정이 여기 일어난다고. 그럼 가등기를 해놓으면 가등기가 권리 배당금을 안 해. 인수죠. 임차인, 이거 다 손순이죠. 이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못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사회행위야. 근데 걱정할 건 없는 게 시간이 2, 3년 더 소요될 뿐이야. 이렇다고 해도 경매 넣을 수 있어. 경매 집어넣으면 누군가 또 사고 쳐 안 쳐? 사고 쳐. 그리고 소유자 측에서라도 먹어.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이런 일을 경매에 넣는 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앞에 물건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 경매에 넣으면 끝나. 근데 얘는 방어를 하게 되면 누군가 내가 먹지는 않잖아. 내가 먹지는 않지만 다른 놈이 누가 먹었을 때 걔를 상대로 한 번 더 기료 청구를 해서 경매를 집어넣는 과정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약점이 있어. 근데 이 얘네들이 방어하는 것 자체가 사회행위죠, 사실은. 그래서 딴지를 걸어야지. 사회행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사회행위다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변호사 사서 사회행위 방지하는 그 소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에 물건보다는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조금 더 갖고 있는 물건이지. 사회행위도 고소를 했을 때요. 그러면 전에 했던 게 다 없어지나요? 다 지워지죠. 이기면. 사회행위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래서 그런 약점을 그러니까 한 번 더 경매로 집어넣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물건이다 이거지. 물론 저렇게 해서 사회행위를 한 거를 저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끔 들리는 거는 여기 보면요, 사회행위로 했나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얘처럼 선순위였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순위는 그냥 다 소멸되는 거니까. 후순위는 문제가 안 되고. 근데 선순위로 이렇게 작업한 물건을 저는 아직 보진 못했어. 근데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야. 방어 좀 해달라고 하면 등기 빨리 네가 먼저 쳐. 옛날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토지를 지금처럼 토지를 이렇게 낙찰 받잖아. 그럼 토지주가 건물을 경매를 치기 위해서 토지주가 대신 건물 등기를 했어요. 이게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건물 등기를 해가지고 그걸 경매를 신청했다고. 근데 지금은 소유주가 먼저 등기를 치고 나와버려. 소유주는 얼마든지 자기가 법원에 구청 가서 할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래갖고 등기를 먼저 치고 나와갖고 저렇게 깔아버리면, 아직까지 본 사례는 없지만 저렇게 깔아버리면 낙찰자가 좀 고생하지.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래서 앞에 물건보다는 이만큼은 그러면 토지주가 만약 저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전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있나요? 그걸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토지주가 하면 다행이죠.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처분을 하던가 뭐를 심어놓는 거 내 거잖아. 내가 해놓은 거잖아. 그럼 문제가 없잖아. 근데 내가 하기 전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소유자가 먼저 치고 나오면 그럴 소지가 있는데, 소유자는 근데 대부분 이게 사회행위잖아. 이 정도 해서 경매당할 정도 되면 망가진 애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지키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지키지.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다 손들어. 근데 이제 만약을 얘기하는 거야. 누군가 부탁해서 이거 좀 지켜달라고 하면 소유자가 저런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물건보다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물건이다. 그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